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9년도 생물공학기사 제1과목 미생물공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하시기 전에 카페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시면서 노란 책 함께 사용하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생물질과 관련되어진 문항입니다. 항생물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노란 책에서는 페니실린 계열, 페니실린에 대한 내용만 언급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항생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페니실린과 관련되어진 페이지는 665페이지, 661페이지에서부터 665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그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661페이지 먼저 가보시면 페니실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62페이지 또는 663페이지 상단 여백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적어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이라고 항생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균을 죽이는 거죠. 세균. 곰팡이를 죽이는 것은 항진균 물질이고 세균을 죽이는 건 이제 항생물질인데 항생물질은 크게 구분이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 대표적인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그리고 암피실린과 같은 항생제들이 베타락탐 계열에 속하고 또 다른 계열로는 아미노글리세라이드 계열, 종류로는 스트랩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그리고 젠타마이신, 과 같은 종류가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로는 에리스로마이신, 그리고 기타사마이신, 이 그룹에 속하고 네 번째로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항진균 물질로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항진균 물질로는 대표적인 그룹들이 폴리엔 계열, 그리고 에졸 계열, 그리고 알라민 계열이 여기에 속합니다. 항생제들 중에서 백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들은 일반적으로 세포벽 합성 저해제이고 나머지 아밀로글리세레이드, 마크로레이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들은 단백질 합성 저해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 보기에 보시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물질에 들어가고 베타락탄 계열 항생물질에 들어가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물질로 들어가는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계열은 항생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고 2번 젖산 발효와 관련되어진 균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젖산 발효는 651페이지입니다. 조금 노란 책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젖산 발효와 관련되어진 젖산 생산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 65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호모락틱 발효를 하는 미생물로는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커스, 페이도코커스 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헤테로락틱 발효를 하는 그룹으로는 스트랩토코커스, 뉴코노스탁과 같은 녀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에 속하고 뉴코노스탁 유산균에 속하고 스트랩토코커스 유산균에 속하는데 슈도모나스는 대표적인 토양세균으로 젖산 발효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5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습니다. 3번 내용은 셔틀 벡터와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셔틀 벡터라고 하는 벡터는 대장균과 효모에서 모든 곳에서 다 벡터 DNA들이 복제가 되어져야 질 수 있는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이야기하는데 대장균에서도 복제가 되어져야 되고 효모에서도 복제가 되어져야 하죠. 대장균은 원핵세포이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는 효모는 진핵세포이죠. 원핵, 진핵에서 모두 다 복제가 되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복제와 관련되어진 시작 포인트인 오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오리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12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어진 그 부분에는 그 밑줄을 치시고 연도 형광펜이라든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연도를 표시해 주시면 한 10년치 정도 공부를 하시면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가 분명하게 밝혀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보다 더 생물공학기사 자격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학문을 공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28페이지 128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시면 복제기점 적혀지죠. 복제기점 위에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19년도니까 19년도 문화니까 19번 체크해 두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장균과 효모에서 각각의 오리진들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야지만 셔틀 벡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을 보시면 생물 전환 반응 이런 키워드는 노란 책에 존재하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 활용할까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생물 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미생물들이라는 생명체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인데 생명체에 의해서 바뀐다면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제 효소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효소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요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존재하지 않으니까 언급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67페이지에 노란책 6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67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효소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존재하고 68페이지 위에 테이블 1번 3-1번 테이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필기에서도 종종 나오고 필답고사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 촉매 반응에 따른 효소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1번 옥시도 리덕타제 산화하는 효소, 2번 트란스포레이즈 전달 효소, 3번 하이드롤레이즈 가수분해 효소, 4번 라이에이즈 분해 효소, 5번 아이소모레이즈 이성질화 효소, 6번 라이게이즈 연결 효소. 효소는 크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가지 촉매 반응에 의해서 6가지. 그래서 생물 효소는
반응 특이성이 존재하고 결국 생물 전환 반응에서는 반응 특이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밑에 3-1번 효소의 작용 첫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효소는 첫 번째 줄 효소는 제일 끝에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형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온도와 관련되어져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촉매들에 비해서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그 부분에 언급해 두시면 일반적으로 효소는 상온 상압에서 반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입체 특이성 입체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하면 D폼과 L폼의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화학 합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면 D폼과 L폼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체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 효소는 입체 특이성이 존재해서 특정한 D폼 아니면 L폼만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 특이성이 낮음이 아니라 아주 높은 것이 생물 전환 반응의 특징인 거고 그래서 아닌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입체 특이성이 낮음이 정답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 보시게 되면 발효식품과 해당 옳지 않은 것입니다. 치즈, 유산균, 요는 다 젖산 발효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젖산 발효 조금 전에 앞에 보셨던 부분 6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651페이지 651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가 체크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치즈, 요거트 이런 부분이 요 부분에 나와 있지가 않을 거니까 그 위에 젖산 생산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적어 두세요. 요구르트, 치즈 생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조금 전에 치즈와 관련되어진 미생물, 젖산 생산과 관련되어진 미생물 중에서는 아스파라길러스가 존재하지 않죠. 주로 조금 전에 체크했었던 게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커스, 베이더코커스, 그리고 유코노스탁 이런 미생물들이었는데 아스파라길러스가 없었어. 그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고 요구르트, 스트랩토코커스 본문에 있었고 와인, 알코올이니까 알코올 발효를 수행하는 효모, 사카로마이세사 세레비시에가 여기에 속할 것이고 낫도 일본식 된장이고 우리 된장을 만들 때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속 미생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6번 보시게 되면 6번 문항은 바이오틴의 조절을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발효입니다. 아미노산 발효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요 노란 책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나오는 부분에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 정의가 종류가 나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테이블 표가 나오는데 35페이지 표에 보시면 글루타믹 액시드 옆에 체크 화살표시고 글루타믹 액시드 GLU 되어져 있고 하나의 한 자리 심볼로는 E 되어져 있는 옆에 글루타믹산은 이제 생산하는데 바이오틴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믹 액시드 노란 책에는 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요 부분은 35페이지에 좀 적어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어지지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요 표 테이블 2-4번 표도 많이 시험에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글루타믹 액시드 처음으로 여기 이 페이지를 왔는데 앞으로 자주 많이 이 페이지를 찾아올 것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인데 틀린 것은 이 내용 또한 유기산, 아미노산 또한 요 책과는 요쪽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되어져 있는 아주 유사한 부분이 179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산
혐기적 발효 부분에서 유기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해서 179페이지 표 5-10번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많은 유기용매들과 유기산들이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어지는지 적혀져 있고 표로 나타나 있고, 물론 많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요 보기에 있는 유기산들 중에서 표에 없는 녀석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일부 유기산들이 여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틱 액시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락토바실러스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글루코닉 액시드는 라이조푸스 오리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아세토박터, 속 미생물하고 아스파라질러스, 아세토박터는 세균이고 아스파라질러스는 곰팡이인데, 이 두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글루코닉 액시드를 산업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트릭 액시드는 구연산, 비타500에 들어있는 구연산 캔디다 효모를 이용해서 많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코직 액시드는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를 이용하고, 글루코닉 액시드는 아스파라질러스 나이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리제가 아니라 나이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스팀 인젝터를 이용한 증기살균법의 장점이 아닌 것인데 멸균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고, 39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99페이지, 노란 책 399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 증기멸균 되어져 있고, 옆에 배분식이나 가끔 발효기에서 그대로 또는 연속 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고단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고온이 비타민과 단백질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고, 당을 카라멜화 시킬 수 있고, 배지의 질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좀 전에 연속식 장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속식 멸균의 경우 옆에 고온에서 짧은 노출 시간은 배지를 덜 손상시키며 완전한 멸균을 할 수 있다. 가열, 냉각 기간은 매우 짧고 제어가 더 용이하고 작업 중단 시간이 감소된다. 연속 공정의 두 가지 가능한 단점 체크해 두시고 괄호해 두시고, 그 밑에 줄 배지의 희석과 거품이 형성이 되어진다. 문제 보기를 보시면 2번 거품 발생이 거의 없다.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 증기식 멸균의 단점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페니실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중 틀린 부분은 661페이지죠. 조금 전에 다녀왔었던 661페이지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 생산 옆에 백타락탐 계열이라고 아까 적어두셨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포병 합성 저해 계열의 항생제이고, 그 밑에 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죠. 그리고 페니실리움 곰팡이에 의해서, 페니실리움 균은 곰팡이입니다. 진균. 그래서 방성균이 아니라 곰팡이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혈구계수기 헤모사이토미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항인데, 헤모사이토미터는 187페이지
187페이지를 보시면 헤모사이트 미터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87페이지 세포수 밀도 결정하는 방법. 왼쪽 페이지 잠깐 보시면 회분식 생장에서 세포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으로는 세포수 밀도 결정과 다음 페이지 세포 질량 농도 결정이 존재하는데, 앞 페이지 세포수 밀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줄 볼드체 1번 헤모사이토미터 가운데 두 번째 단락 가운데 2번 판계수법 제일 밑에 단락 볼드체 3번 입자계수기. 크게 세포수 밀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헤모사이토미터법, 그리고 판계수법, 그리고 입자계수기. 그 중에서 이 문항에 나온 이야기는 헤모사이토미터 혈구 계속기와 관련이 되어진 문항입니다. 문제를 좀 더 읽어보게 되면 문항은 용액 1ml 속에 몇 개의 세균이 존재하는가 이고, 혈구 계속기는 1mm의 면적을 25개의 큰 사각형으로 나누고 하나의 큰 정사각형으로 나누었으며 슬라이드 덮개 유리 사이의 간격은 0.1mm이다. 문제가 조금 오타가 있네요. 하나의 큰 정사각형은 적어둡시다. 작은 16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네요. 적어두시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1mm 가로 세로 1mm를 25개의 사각형으로 나누고 그 중에 작은 사각형 한 개를 다시 16개로 나누었는데 16개로 나눈 부분이 요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지겠죠. 빨간색으로 체크해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질 것이고, 요 큰 정사각형은 다시 작은 정사각형 16개로 구분을 해 놓았다는 질문인 거죠. 요 안에 보시게 되면 세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곳에 12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만약에 25칸 전체로 계산한다면 12개가 25칸에 존재하는 거니까 몇 개가 300개가 존재하는 거겠죠. 요 면적에. 그리고 여기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가 커버가 덮게 되어지는데, 커버가 조금 전에 아래쪽에 문항에 보시면 0.1mm 커버가 덮는데 커버하고 유리판 사이에 간격이 0.1mm의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보게 되면
부피의 단위는 보통 리트의 단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1리트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1리트란 요 가로 세로 10cm 높이 10cm 요 부피의 면적이 1리트인 거죠. 그래서 10에 1000cm 세제곱이 1리트가 되어지겠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10의 6승 밀리미터 세제곱이 1리터입니다. 단위 변환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포함이 되어지는데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1ml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 동그라미 3개가 날아가게 되면 밀리미터 세제곱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1 마이크로리터가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1ml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동그라미 3개가 날아가는 거죠. 동그라미 3개가 날아가는 것이니까 1ml 세제곱 즉 1 마이크로리터는 1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어지는데 1mm 세제곱이 되어지는데 여기 가로 세로가 1mm씩이었고 높이가 0.1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 1 곱하기 1 곱하기 0.1은 0.1mm 세제곱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1mm 세제곱이 1 마이크로리터인데 0.1mm 세제곱 밀리미터니까 이 말은 여기 부피가 0.1 마이크로리터라는 이야기이고 0.1 마이크로리터에 미생물이 몇 마리가 존재한다? 300마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다시 바꾸어 보게 되면 마이크로리터당 3 곱하기 10의 3에 3000개가 되어지고 3000개는 다르게 적게 되면 3 곱하기 10의 3승계이죠. 여기에 다시 이 단위를 밀리리터로 바꾸어 보게 되면 밀리리터는 10의 3승계가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게 되면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 3승값이 3 곱하기 10의 6승계의 세균이 1ml 속에 존재한다 라고 계산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3 곱하기 10의 6승 이 부분이 정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